네, 글쓰기를 배워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면 글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죠. 그리고 이어서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쓸거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쓸거리가 없다. 그런 분들한테 답을 알려드리면 쓸거리는 일상의 소소한 것에서 찾는 겁니다. 사실 쓸거리가 없다는 얘기는요, 쓰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서 하는 말이지 실제 쓸 이야기가 없는 건 아니죠.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하루 종일 뭔가를 생각하고 누구를 또 만나고 누구나 또 어떤 사유를 하면서 지향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사유가 되고 막 이러는데 이 모든 게 다 사실 쓸거리죠. 뭐 거창한 사건, 어마어마한 속전과 같은 깨달음 이런 게 있을 때만 글을 쓰는 게 아닙니다. 보고 겨고 느낀 것 중에서 언뜻 머리에 스치는 것, 새롭게 인식되는 것, 전혀 낯설게 각인되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느 날 불현듯 새들이 공중을 날아가는 걸 보면서 도대체 나는 땅을 딛고 사는데 공중을 날아가는 삶의 터전을 가진 저들은 어떤 존재일까?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치자고요. 쓸거리가 되는 거죠. 새로운 사유의 촉발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느낌들, 생각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쪼개서 혹은 분리해서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는 거. 요게 이제 글쓰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좀 필요한 게 있는데요. 소품이 필요해요. 어떤 거냐? 종이를 갖고 다니면 돼요. 어떤 종이요? 아무 종이나 상관없어요. 수첩을 갖고 다녀도 되고요. 수첩이 너무 무겁다 싶으면 그냥 A4인치 한두 장 정도 접어서 갖고 다녀도 되고요. 공책 한두 장 남은 거, 다이어리나 이런 거 버리지 말고 뜯어서 몇 페이지 그냥 가방에다 집어넣어도 되고요. 이런 데다가 순식간에 떠오르는 걸 순식간에 적으면 된다는 거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생각이라는 게 뱀장어하고 똑같아요. 시골에서 뱀장어나 미꾸라지를 잡아보신 어렸을 때의 추억, 기억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생각의 염두지역, 그죠? 생각의 머리 바로 아래 목을 꽉 눌러서 잡지 않으면 미끄러져 놓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쓸거리, 일상 속에서 아주 소소한 쓸거리를 갖고 한번 예를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냈던 책이죠.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한데요. 마흔으로 산다는 것. 그 중에서 아주 짧게 전경일 아주 짧게 한번 발췌를 해서 좀 다뤄볼 텐데요. 아주 소소한 이야기예요. 자, 아이가 놀다가 넘어져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 약국에 가서 연고를 발라주니 다음날 저녁 때쯤에는 다음날 저녁 때쯤에는 거의 상처가 아물었다. 이게 낫겠죠. 약도 좋긴 하지만 웬 종류가 그렇게도 다양한지, 웬 약의 종류가
그렇게도 다양한지. 상처가 나면 덧나지 않게, 1번, 2번, 덧나지 않게 치료하는 완화제, 치료제 등이 수십 종이 있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옥도정기나 빨간 약만 바르면 그게 다였다. 무슨 약이든 그냥 빨간 약을 바르면 낫던 것 같아요. 빨간 약만 바르면 나았다. 빨간 약만 바르면 그게 다였다. 그게 다였다. 정말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엔 정말이지. 애나 어른이나 작은 상처 하나에도 호들갑 떤다. 호들갑을 떤다. 이 모두가 우리가 점점 더 약해져서 생기는 후천성 반응 아닐까? 아닐까? 몸에 생긴 생채기는 그토록 민감하면서 정작 상처받기 쉬운 마음에는 얼마나 관심 두고 있을까? 약을 발라주며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다. 여기까지 한번 써볼까요? 예. 아주 잘 쓴 훌륭한 글이다 이런 걸로 해서 예문을 든 게 아니죠. 예,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 근데 그런 게 사람들한테 사실은 크게 호소를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가 놀다가 넘어져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 약국에 가서 연고를 발라주니 다음날 저녁 때쯤에는 상처가 거의 아물었다. 약도 좋긴 하지만 웬 종류가 그렇게도 다양한지보다는 많은지가 더 나을 수 있겠어요. 상처가 나면 덧나지 않게 치료하는 완화제, 치료제 등이 수십 종이 있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옥동정기나 빨간 약만 바르면 그게 다였다. 요즘엔 정말이지 애나 어린이나 작은 상처 하나에도 호들갑을 떤다. 이 모두가 우리가 점점 더 약해져서 생기는 후천성 반응 아닐까? 몸에 생긴 생채기는 그토록 민감하면서 정작 상처받기 쉬운 마음에는 얼마나 관심 두고 있을까? 약을 발라주며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마흔으로 산다는 것 상당히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였는데요. 여기서 인용을 했는데요. 아주 소소한 이야기죠. 그런데 일상을 그려내면서 그 동심원이 커져가는 것을 느껴요. 특히 여기서 몸의 상처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마음의 상처로 확장시켜 나가면서 글의 여지를 두죠.
이런 게 좋은 글의 진행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좋은 쓸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불현듯 도약을 하는 거죠.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소소하게 일상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불현듯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는 것과 같은 그런 도약, 퀀텀 점프. 예. 이런 게 이제 좋은 글로 발전해가는 모습인 거죠. 저도 수필 에세이죠. 에세이는 이런 소소한 생활 속에서 글거리를 찾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거를 찾아서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누구라도 일상에서 채취한 소재로 멋진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끔은 조약돌인 줄 알고 문질렀는데 거대한 그리고 새로 발견된 보석인 경우가 있죠. 놀라운 발견과 성공을 가져오는 글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묘미가 바로 이런 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글쓰기 레슨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일상의 작은 이야기부터 글을 전개해 나가보라. 글이 보드문에는 세계를 점차 확장해보라. 확장시켜 나가보라. 대단히 중요한 레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